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인의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인베드 DB, 오라클 버클리 DB라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라클 버클리 DB에 대해서 50분간 오라클 인베드 사업부의 장윤준 부장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라클의 장정훈 부장입니다. 네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먼저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들 이 버클리 DB를 난 안 써봤다. 이걸 체험해보신 분들은 yes, 난 체험 안 해봤다. no 눌러주세요. 진짜로 체험해보신 분은 yes, 체험 안 해보신 분은 no 눌러주십시오. 네. 5초만 저희가 한번 실제 어느 정도가 체험하셨는지 보시려고 하니까요. 보이시죠, 지금요? 예. 네. 역시 체험 안 하신 분들이 많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도 10%, 14% 정도 체험하셨으면 꽤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좀 그렇죠. 네. 지금 응답하신 분 중에는 한 5분의 1 정도가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 안 해보셨다는 분들도요, 버클리 DB를 실제로 이제 체험해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제가 버클리 DB하고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버클리 DB가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지메일 쓰실 때, 로그인 하실 때 버클리 DB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이메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샌드메일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그거에도 버클리 D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억 개 이상의 기기나 또는 웹사이트에 이 버클리 DB가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이 버클리 DB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사업 기회를 주고 또 개발자한테는 또 어떠한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50분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부장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버클리 DB가 도대체 뭐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유용한 겁니까? 예, 먼저 이제, 고우성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버클리 DB는 우리가 이미 우리도 모르게 경험해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버클리 DB는 다른 프로덕트 안에 데이터 핸들링을 위해서 인베딩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작게는 모바일 폰에서부터 크게는 아마존 같은 웹 서비스를 하는 그립단의 백엔드 서버에까지 용량 서버에까지 넓게 쓰일 수 있는 소형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나누겠고요. 그럼 이제 먼저 버클리 DB의 유래에 대해서 왜 앞에 이렇게 버클리 자를 붙였는지 분명히 버클리 졸업한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유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유닉스 서버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유닉스 서버가 요즘 가장 일반화돼서 많이 사용되는 서버용 OS인데요. 이 유닉스 서버는 90년대 초반에 AT&T에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OS 플랫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운영체제가 유닉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안정화되고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처음에 AT&T에서는 이거를 만들어서 팔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제 만들다 보니 잘 만들어서 이제 라이센싱 모델을 이제 만들고 상용화하게 됐는데요. 그런 상용화의 움직임에 반대한 일부 오픈소스의 개발자들이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버클리 대학의 교수나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유닉스의 변종, 여러 가지 변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변종이 BSD 유닉스입니다. BSD 유닉스를 만들면서 유닉스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죠. 그 안에 이제 DBM이라고 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모듈이 있는데요. 유닉스 안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BD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버클리 DB의 시작점이 됐던 거죠.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이 DBM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싱글 유저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넣고 빼고 검색할 수 있는 소형의 라이브러리 형태였고요. 일반 요즘의 DB처럼 트랜잭션을 지원하거나 컨커런시 같은 그런 기능들이 없는 아주 단순한 라이브러리 형태로 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출발한 버클리 DB가 오픈소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장 저변에 알게 모르게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 서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필요가 없었는데 네. 이 버클리 DB를 SKB 갖다가 쓰게 됐습니다. 아, SKB 네. 자기 자사에 여러 프로덕트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인베딩해서 쓰게 됐는데 일종의 커머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클리 DB를 처음 만들던 사람들이 그러면 서포트도 필요하고 커머셜한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라고 네. 해서 슬리피캣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회사 창립 멤버들은 그 버클리 DB를 만들었던 원래 버클리 대학에 있던 교수나 연구진들이었고요. 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IT에 굉장히 핵을 그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VI를 개발했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 하버드 교수로 있는 사람도 지금 오라클의 버클리 DB 개발자로 같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력이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창립한 회사였고요. 그랬던 슬리피캣이 지금 2년 전이죠. 2006년 2월에 오라클이 버클리 DB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그 버클리 DB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군 안에 그 소형 인베디드 DB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인베디드 DB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SQL DB, 예. 오라클 이런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예. 그걸 한번 SQL DB하고 같이 한번 하면서 보기로 하죠. 먼저 버클리 DB에 대해서 좀 예, 특징을 한번 간략하게 처음에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네. 뒷부분에 가서 좀 네네.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버클리 DB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인데 일반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요즘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하면 무조건 RDB를 쓰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DB도 있고 히에라키컬 DB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네. 버클리 DB는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인 SQL을 쓰지 않고요. 네. 전용의 putget 하는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넣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소형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QL DB에 대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스키마 정보라든지 유저 같은 것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그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관리 레이어를 버클리 DB로 대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버클리 DB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도 아닙니다. 네. ODB도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 적합하게 데이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죠. 뭐 많이 쓰이진 않지만 네. 그 분명히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도 물차별점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스트럭처를 보면 어떤가요, 지금? 예. 일반 우리가 보통 RDB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하면 JDBC나 ODBC로 이제 커넥션을 맺어서 SQL을 던져서 데이터를 넣고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되게 많은 로드가 들어가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쓰는 거를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버클리 DB는 그런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아니고요.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돼서 내 애플리케이션과 하나로 컴파일이 되면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쉽게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고요.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JDBC나 ODBC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안에 포함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싱글 프로세스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시기가 쉬운데 이렇게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여러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이나 멀티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이 동일 데이터를 일반 RDB 쓰듯이 쉐어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데이터베이스다. 일반적인 그 RDB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요게 어떤 버클리 DB의 뭐 개요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버클리 D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져서 그 작은 소형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풀 트랜잭션을 다 서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랜잭션이 가져야 되는 애시드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죠. 애시드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고 정합성을. 예, 맞습니다. 트랜잭션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애시드 프로퍼티를 지원을 해야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속성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속성에 맞게 DBA가 없는 어드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소형이지만 일반 대용량 DB가 제공하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기능이라든지 네. 분산 트랜잭션이라든지 네.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 메모리로 데이터를 다 로딩해서 인메모리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굉장히 그 폭넓은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은 이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야 이거 ODBC, JDBC도 없어? 예. 그다음에 뭐 SQL면도 없어? 그냥 뭐 여기 뭐 C로 만들어졌어? 예. 그럼 이거 뭐 그냥 파일 시스템 아니야? 예? 그런 이거 질문을 뭐, 많이 받죠. 뭐 나라도 만들 수 있겠다 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주시죠. 여기 보면 요 예. 사례가 보면 재밌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베디드 DB에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경쟁자는 그 저희 고객사 내부에 있는 개발자입니다. 네. 저희가 가서 이걸 소개를 드리면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공력이 있는 개발자분들은 그거 버클리DB 비트리로 되어 있네. 비트리면 내가 점심 먹고 잠깐 한두 시간 투자하면 만들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다 보면 멀티스레드 이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OS에 포팅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내부 개발자로서 혹은 작은 그 단위의 어떤 개발 조직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네네. 그래서 국내 여러 업체들도 사실 DB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그 DB들이 여러 가지 그 멀티스레드나 좀 더 고급화된 기능을 지원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네.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개발 비용과 그런 공수와 이 모든 노력들 대신 오랫동안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검증되어 있는 이런 버클리DB 같은 그 경량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하시면 오히려 더 비용 측면이나 오히려 버그도 작고요. 네. 오히려 더 안정적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 설득을 드리죠. 뭐 사실 처음에야 어떤 자기가 본인이 개발자가 처음에 이제 개발하는 그 스펙이 좀 작은 스코프고 예. 심플할 때야 파일 시스템으로도 되겠죠. 예. 네, 되는데 그것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른데 기기에도 포팅시켜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를 핸들링하기가 예.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 버클리DB가 어떻게 보면 그 DBMS 영역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데이터 핸들링을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보면 저도 그렇고 RDB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니까 익숙하니까 그러면 좀 더 RDB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예. 그 버클리DB를 좀 더 한 단계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죠. 네. 예, 일반적으로 보면 RDB에서 주로 우리가 SQL을 많이 사용하죠. 네. 버클리DB로도 이런 SQL이나 RDB에서 쓰는 그런 컨셉들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 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DB라든지 테이블, 로 이런 개념들이 버클리DB에서도 인바이러먼트, 데이터베이스, 키 데이터, 키 밸류로 어떤 그 로를 표현하는 네. 그런 형태로 다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보통 쿼리문에서 웨어절에 있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 지원, 리커버리 지원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버클리DB에도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 유사점들이 있고요. 네. 또 차이점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네. 버클리DB가 SQL을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차이점들을 보시면 네. 그 SQL에서 우리가 보통 스키마를 정의하는 DML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 버클리DB에서 해당하는 API들로 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안에 구조를 정의하는 부분들은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네. 그 SQL을 쓸 때 보통 DB 안에서는 쿼리 플래너, 쿼리 옵티마이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빨리 쿼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공지능이죠. 그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를 네네.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버클리DB에서는 버클리DB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고 개발자가 직접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없고 직접 개발자한테 그 핸들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키텍처적으로 버클리DB는 성능이나 안정성에서 굉장히 그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RDB하고 비교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이 일반 RDB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짜고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DB 쿼리를 던지게 되면 네.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JDBC나 ODBC로 연결을 일단 맺어야 되고 네. 그 연결은 TCP/IP나 IPC로 일단 서버랑 통신하겠죠. 통신을 해야 되죠. 네. 통신을 해야 되고 그 통신 위에서 SQL문을 던지게 되면
DB 서버는 그 SQL을 받아서 일단 파싱을 하죠. 어떻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파싱을 하고 그 파싱된 결과를 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테이블과 인덱스를 조합해서 이 결과를 빠르게 줄 수 있는지를 옵티마이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스토리지 매니저가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리턴된 그 데이터가 거꾸로 네트워크 타고 다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클리딩은 이거하고 다르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가 바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안에 인베딩돼서 하나의 덩어리로 링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C콜도 쓰지 않고 그 사이에는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리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실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물론 DB가 인메모리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메모리 DB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요약을 하자면은 여기 보면 기존의 RDB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상 여기 꼭 그 DB를 그 실제로 매니플레이션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 이외에 다른 통신하고 뭐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여기 보여지는 이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버클리디비는 그런 게 다 없으니까 되게 아주 빠르게 어떤 것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 핸들링에만 초점을 두고 그 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일반 우리가 RDB를 쓰고 C콜을 쓰는 경우에는 내가 애플리케이션으로 C로 표현했던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DB에 들어가 있을 때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 데이터를 쿼리를 하거나 인서트나 어떤 업데이트를 할 때도 그 매번 트랜잭션 안에 데이터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타입 변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스트링으로 표현됐던 것이 DB에는 바차로 표현되거나 이게 디렉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변화들이 다 일종의 오버헤드로 존재하는 거죠. 버클리DB는 그 특징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변화 없이 그대로 그 DB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오버헤드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버클리DB는 어떤 그 빠른 어떤 그 리스폰스 타임을 이용하고 또 이제 어떤 그 리소스가 어떤 그 리소스의 오버헤드가 그 좀 최소화시키는 리소스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그런 환경에 버클리DB가 잘 맞다고 맞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 보면 그런 환경이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중에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CPU 성능도 낮고 메모리도 작고 제한된 환경에 돌아가기 때문에 인베디드 장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트워크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성능에 초점을 두고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라우터라든지 어떤 게이트웨이 쪽에 적용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허세웅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구성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럼 통신하게 되면 TCP/IP를 사용해야 할 텐데 TCP/IP를 안 쓰면 어떻게 한다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아키텍처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버클리DB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성을 한다는 거는 기본 아키텍처가 좀 다른 측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BDB를 모든 사이트에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적합한 환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과 한 레이어, 보통 3티어라고 보통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3티어 중에서 미들 티어 레이어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도 하겠고요. 허세웅님은 첫 번째 질문하셨고 하셔가지고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로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허세웅님처럼 질문 있으신 분은 미리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쪽지로. 그러면 이따 Q&A 시간에 같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DB는 또 이게 보통 구조가,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테이블, 칼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버클리DB는 어떤가요? 버클리DB는 키하고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요. 일반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은 RDB에서 테이블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그 테이블은 여러 가지 컬럼들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는 검색을 위한 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키 값은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 컬럼으로 만들어지는데 버클리DB에서는 이 개별 로드를 키 밸류 형태, 심플한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위한 부분은 키 부분에 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밸류에 포함이 되는 형태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밸류에 있는 것들에서 first name, last name 이런 것들은 구분자들이 있겠죠? 데이터 인서트 할 때 저희가 마샬링, 언마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인서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C 언어에서 구조체로 선언되는 부분,
그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밸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어떤 그 인덱싱 같은 거 하는 것도 어떻게 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RDB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 예를 들어 폰 넘버로 우리가 검색을 하고자 한다면 네.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죠. 네. 그러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폰 넘버와 원래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로우 아이디지만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버클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밸류의 일부분 혹은 밸류 일부분들의 조합으로 어떤 검색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게 세컨더리 DB를 크리에이션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인덱스와 원래 마스터 테이블과의 관계를 콜백 펑션을 등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덱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아주 아까 허세용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예. 첫 번째 제가 준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질문이 뒷받치듯이 들어오시는데 좋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부장님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해드리고 나중에 안 되면 저기 오라클에서 나중에 또 메일로라도 답변해드릴 거니까요. 예. 하여튼 질문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까 예. 이렇게 어떻게 되게 보면 심플한 것 같거든요. 예, 키, 밸류 심플한 이 구조 갖고서 예. 그 RDB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제 트랜잭션 같은 것들을 리퀘어먼트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클리DB를 도입하기 용이한 그런 네. 레퍼런스들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간단한 키밸류 구조를 가지고도 RDB의 웬만한 스키마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MySQL인데요. MySQL에도 이걸 쓰나요? 예, 예전에 이제 MySQL 네. 오라클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네. 버클리DB가 오픈소스로 이제 있었으니까요. 그때 MySQL이 좀 안정적인 스토리지 레이어를 찾기 위해서 네. MySQL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랫단에 하단의 스토리지 레이어를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클리DB를 스토리지 레이어 쓸 수도 있고 InnoDB라고 하는 DB를 쓸 수도 있고 최근에는 또 두 개를 오라클이 인수한 이후에 자체적인 스토리지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예를 보면 버클리DB라는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MySQL은 릴레이셔널의 모든 기능들 다 구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실제로 여기 엔지니어들도 있을 거니까요. 물론 C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도록 쉽고 예. 또 간결하게 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도 답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 간결하게 한번 코드 예제를 한번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코드 예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예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우리가 C로 그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네. 뭐 학생 데이터라고 네. 가정을 하죠. 네. 그 학생 데이터는 뭐 주민번호도 있을 수 있고 성이라든지 이름, 주소 뭐 이런 것 정보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요거를 표현할 때는 스트럭처로 구조체로 표현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SQL 문이죠. 요거는 이제 C 언어에서 네.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렇죠. 구조체이고요. 네. 요거가 데이터 일반 RDB로 들어간다고 하면 네. 저 각 필드들이 각 컬럼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버클리DB로 이제 만약에 저 부분을